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처단한다고 썼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사와 체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표결 하루 전인 오늘 밤이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밤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제가 가진 감으로 본다면 오늘 밤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오늘 밤에 다시 계엄을 내릴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합참에선 2차 계엄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지만 아직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시계 제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체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겠습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입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단지 중범죄 피의자,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일 뿐입니다. 윤석열 씨와 그를 수괴로 하는 무리들은 단 한순간도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체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제2, 제3의 계엄이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일 절대 없다. 예? 딱 잘라가지고 김용현 장관 저희 국회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밤사이에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수백 명의 군인들을 국회에다가 직접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완전 무장을 시켜가지고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속으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휘권, 군 통수권 이런 거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체포를 하고 내란 수괴에 대해서 저희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뭐 체포 이런 것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급박하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거든요. 여전히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CNN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극단적으로 위험한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떤 의원들보다도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한 이유로 불량품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16년도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 그건 본인들의 사정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요.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2016년도에 탄핵됐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던 게 아니고요. 당시에도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사과도 안 하고 진실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걸 상황 전환을 제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밀려서 탄핵됐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대응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 애민을 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본인들의 이해관계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 굉장히 이 신뢰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해관계 이런 거 좀 벗어나서 제발 애민 이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검찰은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경찰도 100명 넘는 규모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체포의 가능성은 희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이게 현실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건데 당연히 체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명백한 내란 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 조국혁신당 당무위원회에서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칭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이런 명백한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내란죄를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희박한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 드린 거는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행안부 산하의 경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추가로 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의 체제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이거는 지금 수사를 일단 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란죄까지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분 누가 임명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국민의 신뢰가 다 떠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손을 댔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또 가감해주고 뭔가 또 용서해주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또 하게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대통령 치하에 있는 이 기관들을 신뢰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이건 국회에서 빠르게 탄핵을 가고 그 이후에 바로 특검법, 법안을 바로 내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둔다면 계속 국가 비상사태가 윤석열 씨가 지금 만든 것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내란 혐의가 가능할 것이냐. 야당에선 이건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전부의 시각은 아니고 일부 시각에서는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맞다, 뭐 지금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예. 저희가 지금 당장에 직면한 탄핵소추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그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논의될 문제지 지금 당장 다른 방향까지 논의를 하게 되면 좀 분산될 수도 있고 탄핵소추안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포는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고 불소추 특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무정지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안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다른 것까지 논의하게 되면 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 당 의원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탄핵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상계엄의 지휘 라인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출국 금지 상태고요. 박안수 계엄사령관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조금 전에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비상계엄 지휘라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사령관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걸 준비했냐면 지휘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2차 계엄 가능성이 계속 상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인데 일단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조금 전 김병주 의원 전화 연결할 때도 직무 정지는 빨리 잘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듯이 일단 당시 지휘라인 중에서 3명이 조금 전에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충암 라인으로 불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이제 충암 라인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부차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당시 계엄 발표 4시간 전의 통화에 대해서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보시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없을 수 없죠.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씨가 이번 계엄을 한 것이 충동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가 계엄, 군대를 투입하는 일을 충동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절대.
혼자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군대를 통할하는 사람과 경찰을 통할하는 사람. 여기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누굽니까? 충암고 같은 고등학교 나온 우리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사람들과는 모의를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모의가 치밀하게 계획된 이런 쿠데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씨는 또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경고성이었다. 아닙니다. 군이 자기 뜻대로 제대로 못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항복한 거예요. 근데 이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없던 일처럼 얘기하거든요. 이거 절대 국민들 속으시면 안 되고요. 빨리 직무정지 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지금 지휘라인 갈렸다고 그래가지고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휘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지시를 내리는 사람을 내비두고 그 자리에 누가 오든 그거를 또 따르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빨리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김영희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여인형 사령관이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빙성으로 당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씀,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나 구금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언급을 하신 겁니다. 지금 다른 지금 지휘랑 계통에 있는 분들이나 현장 지휘관들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조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령관이 저렇게 거짓을 얘기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동훈 대표께서의 판단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방첩사령관이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령관 역시도 조금 전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앞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는 계속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군, 이 계엄과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현장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니까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인 걸로 알고, 권순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정원 1차장 입에서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 라고 말했다라는 지시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명단까지 불러줬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정원 1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리고 본인이 명단을 저렇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는 국정원 1차장의 반박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한 말씀씩 하시죠. 당연히 국정원 차장이 신빙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약간 이성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마치 독재자처럼 자기가 찝으면 그 사람들을 다 수사하고 처벌하고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불러준 게 약간 이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자당의 대표도 있습니다. 본인이 1호 당원인데 그 자당의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저것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사고나 이런 것이 특정한 유튜브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냥 딱 드러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저희가 3일 날에도 방송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할 거라고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 같은 사람들도 생각을 했는데 방송국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딴지 방송국 가가지고 김어준 씨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자의적이고 대통령 편의적이고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대통령의 어떤 법 집행이라든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최고의 어떤 위치에서 국민들이 이것을 신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 중에 707 특임단이 이동할 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디쯤이냐,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어디쯤이냐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전사 계엄군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같은 이동 경로와 이동 상황을 물었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읽힐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군대 위치 파악한 거죠? 네, 그렇죠.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요. 윤석열이 전두환을 오마주한 겁니다. 자기가 군부 독재를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놓고 군대가 어디까지 가 있냐? 장소만 체킹한 걸까요? 아닙니다. 동력까지 한 겁니다. 독촉한 거예요. 빨리 들어가라. 뭐 하냐? 왜 국회에 진입 안 하냐? 가서 진입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이 싹 다 잡아들여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봅니다. 이 독재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법권과 입법권을 모조리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나 혼자서 독재하겠다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술 취한 주정뱅이가 대한민국이라는 차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빨리 차 키를 뺏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망설이는 거요. 이 명백한 위헌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국민의힘이 탄핵을 이렇게 망설이면은 저희 개혁신당은 이거에 대해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삼청동 산길이죠. 올라가기 매우 어려운 곳인데 대통령 안가입니다. 저 장소가. 그리고 관용차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 관용차가 누구 것이냐,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관용차입니다. 자, 계엄 선포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 왜 만났을까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게 박성재 장관이 해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말 모임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 싶은데 김영희 의원님, 네. 저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는 저 영상도 영상이었지만 그 해명이 더 초근이가 없었습니다. 연말 모임을 했다는데 계엄이 선포된 날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해명은 매를 버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상세한 설명, 이 설명은 자신들의 변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계엄 때 국무위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법적 책임도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고요.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 장관의 대리로서 나와서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군은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고
다른 정당에서도 지금 계속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만큼 국정에 대한 신뢰도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런 해명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해명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해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 계엄령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입니다. 이들이 각기 찬성, 반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도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안가에서,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라고 하니까 왜 만났냐고 물었더니 해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라는 검사 출신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건. 자,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하겠습니다. 내란죄로 지금 고발이 됐습니까? 될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하기로 했죠. 네, 지금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당일에 이 의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로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가 통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다 불법적인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통령의 어떤 이 잘못된 행위를 빠르게 막으려면 국회 표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국회의장마저도 담을 넘어서 다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사명을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그 엄호를 피해가지고 결국엔 담을 넘어 다 들어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국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앙당으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그널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시그널이었죠.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도 같이 중앙당사에 있다가 결국에는 국회로 들어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함께 10여 명이 이동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계속 중앙당사에 모여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계속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30분만 계속 연장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30분이 아마 연장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표결이 뒤로 미뤄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민주주의가 완전히 없어지고 독재 국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완전히 형해화되고요, 국회가 완전 폐쇄되고 지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태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는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건지, 왜 그런 지시를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이 고발이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불법 계엄 내란 사태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이 국회로 인해서 제지당하지 못하도록,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는 것이고, 당일날 동선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비상의원총회 문자를 보냅니다. 3일 밤 11시 3분, 10시 30분 정도에 계엄령이 발령이 됐고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즉시 국회라고 했다가 10분 만에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는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때 국회가 굉장히 급박했어요. 계엄군들이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많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아예 경내에 진입을 못하도록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그 시각에
중앙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이죠. 그리고 11시 37분에서 53분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다시 공지를 하고 또 새벽 0시 6분이 돼서는 당사 3층으로 비상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변경 문자를 보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시 정도가 돼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했다면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본회의 소집 시간이 더 늦춰졌다면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계엄군들이 국회 안으로 더 진입을 했을 것이고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합법적인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강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수본에 고발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시간 끌기였냐? 한가선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시간 끌기였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다시피 분명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법 행위를 즉각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방조를 하는 것이고 폭력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참여할 시간을 달라고 여당 의원들이 참여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의원들이 190명이었단 말이죠. 네. 야당 의원들 192명 중에 172명이 즉각적으로 모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중에 18명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왜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담을 넘어서라도 이렇게 모이는 것인데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걸음이 느리다는 것인지 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묵과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법사위가 오전부터 계속 열리고 있고요. 이 시각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거든요. 이 발언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를 하고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갖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매도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표결 폭력을 통해서 입법 쿠데타를 이 신성한 미래전당 국회에서 어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상계엄을 의원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말씀씩 듣죠. 먼저 김윤영 의원님. 지금 시점에서 별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분명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별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6인밖에 없어서 제대로 판결이 심리를 할 수 있고 또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점은 전부 다 민주당에서 국회 운영을 다수의 의석을 가진 채로 다수결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힘에 의존해서 국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는 없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의 국회 운영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지금 이 순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비유와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독재적으로 뭐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비상계엄은
이것이 법을 완전히 위반해서 군대를 동원해 총칼을 들고 지금 국회를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군사적인 쿠데타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의 운영은 어쨌든 법 안의 일이거든요. 적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헌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지금 총칼을 들이댔는데 이거를 여기다 비유를 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런 발언들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